자, 일단 8월 수출 데이터 17%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어떤 품목들이 좀 산업들이 그 좋고 나쁜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오늘 10시 17분경에 수출입 동향이 이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서 구독자분들께서는 엄청 좋게 나왔다라고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못한 건 아닌데 약간 기대치보다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꾸준하게 매주 챙겨보신 분들은 요럴 수 있다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3, 4월부터 정말 매주 챙겨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헤드라인만 보면은 잘한 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7% 증가를 했으면, 아니 그럼 전월이랑 대비했을 때는 얼마나 잘한 거냐라고 봤을 때 요 부분까지 봤을 때는 엄청 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7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를 했고, 이제 8월 이제 첫째 주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16.7%이기 때문에 한 2% 정도 더 잘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뭐 너는 2% 증가했으면 잘했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 계시지만 반도체 중소형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오늘 안타깝게도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뭐 PSK, 우리가 이렇게 알만한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했는데, 제가 뭐 이 종목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AD 칩스나 뭐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면서 HBM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실적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은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봤을 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는 잘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는 관망세, 그리고 제 눈길을 좀 끌었던 게 일단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으면 적자겠죠.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작년 7월도 매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7월 초에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7월 말로 가면서 수출이 역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첫째 주도 이 첫째 주만 봤을 때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만약에 8월 말까지 정산된 데이터를 봤을 때 흑자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요 수입 동향이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나오는데, 일단 뭐 HBM 아닌 그 전반적인 그 레거시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그 반도체의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엄격해서 그런 건지 저는 약간 이 뉴스를 바라보는 것도 시장의 움직임이랑 좀 비슷하게 보거든요. 만약 오늘 폭발적으로 시장이 상승했으면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주요 기술주들도 2분기 실적 다 발표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일정을 잠깐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말고는 기술주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이번 주 화수에는 이제 뭐 PPI나 CPI 같은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 수출 동향이 더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제가 그냥 이걸 넌지시 말씀드렸던 거는 이익 성장폭, 수출 성장폭이 둔화를 하고 있는 거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제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20%, 그 다음에 D램 같은 경우는 30% ASP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HBM 쪽이 강했나요? 아니면 이 기존의 그 레거시, 네, 이쪽이 좀 강했나요?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또 움직임에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 오전장에는 좀 레거시 쪽이 강했었는데 오후장 들면서 좀 HM이 반격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거시 반도체를 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라고 검색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반도체라고 검색했을 때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반도체 대표주, 뭐 뉴로모픽, 반도체 재료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조금 적어요. 적은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오전장을 이끌어줬던 섹터들은 확실히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래 반도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어보 반도체, 윈팩, AD 테크놀로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를 제외한 HBM 중에서 강했던 종목은 한미 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만한 원익 IPS나 유진테크,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점심시간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강세를 보여준 투자 주체가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잘합니다. 손 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신 분들께 저는 시스템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이 과거 이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보 반도체는 괜찮아요. 어보 반도체 괜찮고. 근데 제가 AD 테크놀로지랑 퀄리타스 반도체, 파두 이런 종목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보유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이 이 HBM 관련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포함해서 이 종목들의 특징이 HBM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정말 올해 상반기 따뜻한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상반기 1분기랑 2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근데 수급 보면은 그쵸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위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다음 HBM 중에서는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낸드플래시 레가시 반도체에서는 PSK홀딩스,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을 샀고 여기서 이제 밀려났죠. 밀려난 개인 투자분들은 요 7, 8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아마 추가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하신 분은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한 종목들은 아마 개인 투자분들의 좀 추가 매수 행동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한미 반도체 참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낙폭에 대비해서 거의 고점 대비 50%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좀 움직임이 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단기적인 바닥에서 HBM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왔던 종목인데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근데 원래 오전장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다가 이제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되고 기관과 개인이 그 물량을 받는 모습인데 전 한미 반도체를 이제 막 보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 자체 긍정적인 뉴스는 없더라고요. IPM SC처럼 자사주 매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특별한 호재는 없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한미 반도체가 실적 훼손은 없는 가운데 낙폭 과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한미 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TC 본도에 대해서 국내 라이벌이라고 부를 게 사실 없죠. 근데 약간 라이벌이 될 만한 종목은 하나 정도 들 수 있는데 하나도 이 생산 기간이 한 3년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오늘 왜 한미 반도체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100% 명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엔비디아조차도 퍼가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실적 발표할 때 엔비디아 퍼가 120이었고요. 그 다음에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75, 그 다음에 이번에 2,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퍼가 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퍼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아마 올해 상반기 때는 퍼가 제가 알기로 한미반도체 퍼가 거의 한 9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1개월 선행포가 30.20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죠. 손 팀장아, 나는 퍼 58, 30 좀 부담된다 라고 하신 분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AI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 TC 본더 가운데 이제 ASML이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한화가 3년이라는 갭이 있다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의 독주는 앞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매수하셔도 된다. 근데 제가 한미반도체를 오늘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늘 당장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살까 말까는 이 AI, HBM, TC 본더의 사업성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고, 내가 이 한미 반도체를 얼마에 언제 살까는 당연히 기술적 분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한미 반도체도 수급은 저는 엄청 마음에 드는 수급은 아니에요. 저는 한 이틀 정도 더 볼 것 같아요. 이틀 정도 더 본 다음에 쌍바닥 만들고 외국인과 기관이 한 이틀 정도 더 사주면 그때가 저는 첫 번째 진입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더군다나 삼성전자도 곧 통과되지 않겠냐. 그렇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에게도 좀 독점 구도가 깨지는 상황 오게 됐을 때의 어떤 주가 변동성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전히 그 뉴스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 경력 오래되신 분 아시겠지만 영원한 태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산업이 이제 성장기 들어가서 끌고 성숙기 초입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경쟁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8월 28일쯤에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올해 1, 4분기나 작년 하반기만큼이나 폭발적 실적은 보여줄 거다라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보시는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리포트를 잘 보면은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EPS가 6.1달러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0.65 정도, 0.65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액면 분할했으니까 당연히 0.65로 가야죠. 근데 이제 6.1에서 6.5 액분 전후로 하면 6.5인데 이거는 사실 실적이 10%가량 상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뭐 150%, 200% 상승을 한 거지만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실적이 15에서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EPS를 추정을 했을 때는 전 분기 대비해서 10%, 15% 실적이 향상된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알게 되면은 좀 주가 탄력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엔비디아를 투자를 할 건데 옛날처럼 100%, 200%를 이제 목표 수익률을 잡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한 15에서 20% 정도 기대 수익률을 잡고서 좀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엔비디아 현재 기술적 위치, SK하이닉스 기술적 위치,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는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으로 오히려 좀 수익을 가져가는 기회를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DB 하이텍 지금 저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야 되겠죠? 요 이틀 좀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DB 하이텍이 좋은 모습 보여주길래 한 2주 전이었나요?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부각돼서 혹시라도 그게 다시 부각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텝파워라는 AI 기업과 AI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 순매수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8% 하락했다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DB 하이텍을 굳이 사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어떨 때 확실하게 매수를 하냐면 이 기업이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이 향후 성장성이 확인된다. 만약에 오늘 이 뉴스가 테슬라 뉴스였으면 저는 강력하게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AI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초벽은 넣되 이걸 드라이빙을 걸지 말지 한 3일 정도 더 지켜보자. 그래서 DB 하이텍을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은 8.03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업종포 77.53이고 그 다음에 실적 추이를 보면은 특출나지 않아요. 물론 뭐 2분기 실적이 올해 뭐 1분기나 작년 하반기보단 잘했지만 작년 하반기가 워낙 그 반도체 업황 때문에 조금 일부 훼손이 된 거기 때문에 DB 하이텍의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테슬라 뉴스가 좀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DB 하이텍을 긍정적으로 보되 DB 하이텍보다 다른 종목이 기대 수익률 좀 키우는 반도체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반도체주는. 네.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경기 지표들, 이 반도체주가 오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표들 나오는 게 있나요? 제가 제 식견을 봤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PPI가 발표가 되고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저번 PPI랑 CPI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3%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CPI도 3.0%가 되면서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어떤 뉴스까지 봤냐면 CPI가 3.0이 나오기 때문에 50bp를 기준금리를 인하를 못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50bp를 내리는 거에 있어서 그럼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는 것이냐? 근데 50bp를 그냥 말없이 이런 거에 대꾸 안 하고 50bp를 내렸으면은 아이고 기준금리 이제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CPI가 안 잡혔으니까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50bp까지 인하를 안 하고 25bp만 인하를 해도 되는 이런 명목을 주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성장주한테는 보탬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맞을 만큼 맞았고 기준금리는 50bp 인하를 한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CPI를 무기로 연준 입장에서는 50bp 인하하려고 했는데 25bp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바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건데 이런 부담감이 잔존해 버린다고 한다면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도체는 반드시 모아가야 되는 섹터는 맞기 때문에 저는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루닛이라든가, 네, 이쪽 AI 진단, 네, 이쪽 움직임이 좀 좋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매매를 잘 못하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모아갈 만한 섹터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반도체를 꼽아 드릴 건데 그러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 저는 좀 AI 쪽, 의료 AI 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 트럼프 대선 후보랑 해리스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을 베팅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해리스 대선 후보가 처음 났을 때 거의 7%가량 차이가 났었는데 거의 뭐 50대 50, 뭐 49대 50 이런 식으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선 후보의 입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리스 후보가 메디컬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뭐 루닛이라든가 뷰노라든가 JLK라든가 딥노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의료 AI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기다렸는지 뉴스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긍정적인 뉴스 하나씩 2개 나왔고요. 뷰너 같은 경우도 5시간 전에 뉴스가 나왔고 JLK 같은 경우도 7시간 전에 뉴스가 나왔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최근에 뉴스는 없었는데 이 딥노이드의 자회사가 미국에서 이 엑스레이 관련 기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어떤 승인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온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종목들이 좀 수급을 보면은 루닛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가 기관의 순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뷰너 같은 경우 외국인가 기관의 순매수 그 다음에 JLK 같은 경우도 외국인가 기관의 순매수 그 다음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가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은 뷰노 쪽을 보고 있고요. 매매 관점은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다고 말씀드려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LK 같은 경우는 상장 시점이 2019년이기 때문에 적자가 3년 연속 됐잖아요, 손 팀장님 라고 하시지만 이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는 아직 문제 없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7년간 보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탑픽으로는 뷰노, 그 다음에 JLK, 그 다음에 루닛, 딥노이드 순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고 저는 수익 관점을 보시되 기준금리 관련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지난주 폭락장 미국 증시는 얼추 다 회복을 했다. 지수상으로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뭐 반도 회복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다시 뭐 좀 불안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튀어나올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만큼이나 반등을 좀 세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고,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HBM 관련 종목들을 제외했을 때는 뭐 코스피랑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 60% 이상이 실적이 훼손됐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자체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금투세 뉴스도 있고,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의 가장 장점은 시간이 무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단기적으로 시차가 있더라도 키는 맞출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키를 맞추기에는 충분한 수급 동향이 오늘 확인했으니까 내가 하루 이틀 더 써서 수익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